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 다 철이형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카메라 틀어놓고 떠들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제 채널명이 멘탈이 전부 다잖아요. 사실 이 채널명을 정할 때 제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이론적인 거가 아니라 정신적인 거, 멘탈을 잡는 게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채널 제목을 멘탈이 전부다로 지은 거고, 그래서 제가 매일 영상에서도 투자 멘탈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요. 뭐 100%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굉장히 많이 경험하신 분들도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왜 그러느냐를 생각해보면 이 멘탈이란 건 단순히 그냥 정신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력만으로 다이어트 할 수 없는 거, 정신력만으로 금연할 수 없는 거, 정신력만으로 금주할 수 없는 거랑 똑같죠. 단순히 정신력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사람이 투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명확한 관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정확한 지식과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힘든 이유는요, 이 정확한 지식과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과 투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자란 장기적으로 가치가 보존되는 대상, 그러니까 진짜 저축의 대상을 꾸준히 모아가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반대되는 개념의 행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치가 하락할 것이 확실한 대상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거에 베팅하는 건 투기이자 도박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가치가 확실하게 100% 확률로 하락하는 현금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으로 투자를 한다면 단기적인 가격의 등락, 법정화폐 가치로 매긴 지금의 가치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투자할 수 있다고 거의 모든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안 와닿으실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이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투자에 대한 개념, 그리고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무슨 지식이나 뭐 지혜나 경험이 부족해서 멘탈이 흔들리는 게 아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제 채널의 방향성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심지어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100년이 아니라 1년 만에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길을 선택할 거예요. 리스크가 비슷한데 더 빨리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로 선택하지 않는 게 바보죠.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비슷한 한도 내에서는 더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고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빠르게 부자가 되는 건 좋아요. 빠르게 부자가 되는 건 좋은데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한 시스템, 프로세스 이런 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제가 좋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란 거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걷기 위해서는 양쪽 발의 균형이 다 중요하죠. 왼발만 발달되어 있다든지 오른발만 발달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균형 있게 걸을 수 없을 겁니다. 단거리 어떻게든 뭐 깽깽이로라도 가더라도 먼 길은 절대로 못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친 자본 계획, 자산 계획, 투자 계획에 있어 이 양발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가 나의 수입, 돈벌이, 현금 흐름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 발이 바로 축적된 자산, 그러니까 투자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하자면 한쪽은 돈을 버는 거, 한쪽은 돈을 불리는 거, 한쪽은 구매력을 획득하는 거, 하나는 그 구매력을 축적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양쪽의 균형이 모두 맞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아주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균형이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자산의 축적, 그러니까 투자 쪽에만 무게가 가 있을 거예요. 이 나머지 한쪽, 현금 흐름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나머지 한쪽 발인 투자, 자산의 축적, 돈 불리기, 이거 한 발로만 깽깽이로 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은데 들어오는 수입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이 투자에 밖에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부자가 되려면 도박적인, 투기적인 그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리고 하락장이 올 때 제가 늘 말하는 남들이 공포에 헐값에 팔 때 즐기면서 사라. 이게 안 됩니다. 왜? 들어오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늘 돈 생기면 그냥 사라고, 돈생 강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돈이 안 생겨. 돈이 생겨야 돈생 강사를 하는데 돈이 별로 안 생겨. 그러니까 돈생 강사가 안 되죠. 이 간단한 진리를 이제서야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제가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현금 흐름은 많아. 그러니까 이 양쪽 발 중에서 현금 흐름 쪽 발이 발달된 거죠. 그러면요, 아마 하락장을 즐기실 겁니다. 왜? 싼 가격에 슈퍼 할인가에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그 전에 모아놓은 자산은 없으니까. 아마 하락장이 더 길게 지속되길 바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문제가 있어요. 반대로 강세장이 계속되면 괴롭죠. 모아놓은 것은 없는데 남들만 계속 부자가 되는 것 같으니까.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기분이. 이게 딱 2020년에 사람들이 느꼈던 기분이잖아요. 자산이 있는 사람만 벼락부자가 되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벼락거지가 돼버렸죠. 근데 반대로 현금 흐름은 별로 없어. 근데 모아놓은 자산만 있어. 이게 나의 전부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근데 그게 바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약세장이 오면 괴롭고 늘 강세장이 오기만을 바라죠. 왜냐면 어차피 약세장 와도 하락장 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돈생 강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별로 안 생겨. 그러니까 강사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내 모아놓은 자산 가격 하락하는 거 그냥 구경만 할 수밖에 없고 지켜볼 수밖에 없고 할인가에 새로 사지는 못해. 그러니까 괴롭죠.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강세장만 계속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하락장이 즐겁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 자산 쪽 균형보다는 현금 흐름 쪽 균형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반대로 강세장이 즐겁다. 그러면 여러분은 현금 흐름 쪽 균형보다는 자산 쪽 균형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둘 중 어느 것도 별로 바람직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 길 가기 위해서는 양쪽 발의 밸런스가 모두 맞아야 돼요. 어느 한쪽만 좋아서는 멀리 못 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내 스스로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나는 균형이 잘 맞는지 아니면 어느 쪽 발이 균형이 더 뛰어나고 어느 쪽 발은 약한지 분명히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을 키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면 현금 흐름을 늘리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돼요. 반대로 자산이 별로 없다. 투자 쪽 균형이 부족하다면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 그리고 투자를 잘하는 방법 이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자신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잘 모르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 아는 거, 좋아하는 것만 더 집중하고 싶어.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느 한쪽에 좀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점이 한쪽에만 맞춰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직장인분들은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 돈을 불리는 방법보다도 돈을 버는 방법,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고 2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을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은 본인의 부수입을 100만 원만 발생시켜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가 늘어납니다. 만약 본인이 한 달에 50만 원밖에 투자를 못하는데 150만 원의 부수입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4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현금흐름 쪽 균형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지금 투자 공부 조금 더 하는 거, 그러니까 자산을 굴리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현금 흐름을 늘리는 방법을 공부하는 게 훨씬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러죠. 나는 직장이니까 그냥 돈은 월급으로만 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모아놓은 자산, 그 투자를 뻥튀기 해서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도박적인 투자를 하고, 그리고 약세장 오면 늘 괴롭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균형이 다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게 좋은 투자다 이렇게 해야 한다,
백날 외쳐봐야 무의미한 고요 속의 외침이란 거를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당연히 기존에 해오던 거는 계속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 이 현금 흐름 쪽 균형.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가? 그래서 양쪽 균형을 맞춰서 어떻게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을 빠르고 건강하게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좀 얘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직접 해보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도 나도 해봤더니 되더라. 이런 거 알려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영상으로 좀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요. 그 외에도 제가 이미 해왔던 방법들이 있잖아요. 제 현금 흐름은 보통 사람의 아마 몇 배는 충분히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 왔었는지 그런 얘기도 앞으로는 좀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잘 모르는 분야, 그런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누구나 조금만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방법을 잘 아는 고수님을 초청해서 배우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단순히 돈을 불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한쪽 밸런스가 되는 현금 흐름을 늘리는 방법,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틈이 나면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리고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굳이 미국 주식, 암호화폐 뭐 이런 투자라고 하는 한정된 세상에서만 갇혀 지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하던 얘기는 그대로 하면서 투자 얘기뿐만 아니라 돈과 관련된 조금 더 다양하고 폭넓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제가 이것저것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제 현금채굴이라는 말을 자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리즈는 현금채굴 시리즈? 약간 이런 이름을 붙여서 뭐 진행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약간 우리 모두 더 빠르게, 더 건전하게, 더 오래, 더 지속 가능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